여러분 안녕. 예, 이게 그 뭐지 제주 커피라고 아무튼 민주 쌍둥이 어머님께 그 뭐지 한 박스 그 스승의 날이라고 아무튼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좀 고급인 것 같더라고요. 제주 커피 뭐 한라산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커피 맛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좀 그 콜드브루라고 해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우유에 그 아이스를 넣고요. 따라 보겠습니다. 콜드브루 제주 커피를 따라 보겠습니다. 따랐습니다. 어우, 색깔 죽인다. 봐봐요. 오호. 아, 내가 이러니 커피를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네.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겠죠. 예, 아무튼 3, 4일 전서부터 유튜브가 떡상을 하기 이제 시작해서 그래서 그거에 또 힘입어 오늘도 쫑알쫑알 한번 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진짜 축복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을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그분이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예, 서초 사랑의 교회, 유명하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계셨을 때서부터 이제 유명한데, 아무튼 그 옥하는 목사님 계셨을 때 같이 있던 그 분인데 분당에 가서 이제 본인의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신 분이죠. 아무튼 요즘에는 그 유튜브로 그분의 그런 설교 말씀을 많이 이제 듣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요나서 얘기는 다 알아. 다 알고, 뭐 그 고래 뱃속에 뭐 먹혀가지고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뭐 나와가지고 대충 그런 얘기는 다 아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옛날 우리나라 사람에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지. 일본은 우리를 핍박하고 막 이랬는데, 막 죽이고 막 이랬는데, 그 사람들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거기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해라고 하니까 요나는 싫은 거야. 개인적인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도 그렇고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니느웨는 이쪽인데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이쪽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 근데 도망을 막 가는데 때마침 그 도망을 가려고 이제 배를 잡아 타려고 막 이제 가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오는 거야. What a good timing 이라고 느낄 만큼 정말 도망가려고 막 도망갔는데 이 앞에 마치 내가 콜택시 부른 것이냐 그 배가 와 있는 거야. 도망갈 수 있는, 잡아 타고 도망갈 수 있는 배가 딱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얼른 잡아 타고 이제 도망을 갔죠. 그때 그 요나의 느낌은 뭐였을까요? What a good timing. 아니면 How lucky I am. 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배를 이제 타고 가다가 막 뭐 폭풍이 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그 배의 선장과 그 뱃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벌 주려고 하는 것인 것 같은데, 우리 이 배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 그랬는데 요나가 이제 된 거야. 요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냥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배가 막 그냥 기우뚱거리고 이렇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졌는데 때마침 엄청나게 커다란 고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이제 삼키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물고기가 속이 좀 쓰리고 그랬는지 걔를 뱉어내. 어떤 바닷가에 뱉어내는데 바로 그 바닷가가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곳이었어. 그래서 이제 다시 회개를 하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뭐 이런 건데 이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막 도망을 가는데 때마침 딱 배가 와 있어. 얼마나 이게 이 일이 얼마나 쫙쫙 잘 풀리는 거야. 자기 생각만큼. 그래서 그때는 정말 와, 난 진짜 재수가 좋다.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풀리냐 뭐 이랬을 텐데 나중에 이제 그 바다에 다시 던져질 때는 얘는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친 그냥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죽음을 경험하는 뭐 이런 그렇게까지 인생의 밑바닥을 친 그런 거였었는데 인생을 다 살고 뒤를 돌아봤을 때 때마침 배가 온 것, 도망을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가려고 했을 때 배가 온 것, 그거는 그 당시는 대단한 축복이었지만 인생을 뒤돌아보고 나중에 그걸 봤을 때 그게 정말 악의 시작이었구나. 정말 내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시발점이었구나 라는 느낌이고, 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그 바닷속으로 빠졌을 때는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그런 가장 큰 난관, 뭐 힘든 거였지만 다시 인생을 되돌아 봤을 때,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그런 거였을 텐데, 그거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뭐 친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요나서라는 책까지 만들어질 만큼 이렇게 큰 활약을 이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진정한 축복은 어떻게 보면 그 변장된 그런, 그러니까는 이런 아주 나쁜 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변장된 축복 뭐 이런 말 쓰잖아요. disguised blessing이라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듣고 저는 크게 이제 공감이 됐고, 원래는 저는 강남역 앞에 있는 그 큰 그 외국어 학원에서 이제 성인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이제 선생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여웠겠어. 아무튼 그렇게 있다가 집이 망하게 됩니다. 집이 망하게 돼서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대치동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치동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죠. 대치동에 이제 큰 학원으로 이제 입성하게 되고, 때마침 외고 대비 이런 붐이 이렇기 때문에 그 원장이 너가 외국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외국어 학원에서도 일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외고 대비 애들을 전적으로 너가 맡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고 대비 이제 전문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학원에 들어갈 때는 뭐 3개월간 초봉 180만 원을 받고 이제 일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퍼센티지로 이제 30%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퍼센티지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몇 달 안 돼서 이제 1,000대를 이제 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가 외고 대비 막 이런 거에 붐이 한창 있는 그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제 그때 나름대로 승승장구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온몸을 이제 다 갈아놓고, 그때 나는 뭐에 투자하는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오로지 강의만 한 거야. 목이 터져 나가도록, 몸이 갈리도록 그냥 온몸을 다 갈아놓고 몇 년간 일을 했더니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왜냐면 알뜰하게 내가 그걸 저금을 했거든. 한 2억 정도 되더라고. 그런데 그때쯤에 내 나이가 한 30, 31 뭐 이 정도 됐었고, 내 남동생이 27 뭐 이 정도였었단 말이야. 근데 내 남동생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했어. 부모님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얘는 회사를 다니질 않고 강남역에 PC방을 차린다고.
PC방을 차린다고 엄마를 꼬셔가지고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나를 꼬신 거지. 그래가지고 뭐 2년 안에 뭐 2억을 4억으로 만들어서 뭐 너한테 갚겠다며 뭐 이렇게 호언 장담을 하고. 근데 그때는 내가 돈을 벌 줄만 알았지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저축하는지 어떻게 뭐 늘리는지 이런 거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난 정말 내 동생 말만 믿었지. 그때만 해도 나도 어렸는데 내 동생 말만 믿고 그거 갖다가 투자를 했다가 결론은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강남역 근처에 엄청 큰 PC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초반에는 엄청 잘 되더니 이게 잘 되는 꼴을 보자 그 근처에도 막 PC방이 생기고 뭐 이러는데 모든 PC방이 처음에만 잘 차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걸 지속적인 투자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투자할 게 어딨어. 응. 그러다 보니까 점점 쇠락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뭐 얘는 내 돈을 가지고 뭐 흥청망청 쓰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 얘도 뭐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뭐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망하게 된 거니까 동생한테 막 해댈 수도 없는 거야. 이거는 같이 망한 거니까.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망해서 이제 한 푼도 못 받고 이제 나온 걸 알게 되고 나서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이래서 하는구나. 난 진짜 그때 예수 안 믿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자살하는구나. 뭐 이런 걸 느꼈어요. 왜냐면 나는 오로지 돈 하나만 보고 일했었거든. 정말 완전히 불도저처럼 돈 하나만 보고 일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완전히 없어지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누군가가 내 인생을 이렇게 떠가지고 버린 듯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됐지.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한창 잘 벌릴 때 그 성남에 집 한 채를 이제 내 명의로 이제 사놔서 내가 이제 거기 혼자 살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집은 망해서 엄마는 대전으로 내려가셨단 말이야. 물론 대전에서 집 한 채는 사실 돈은 있었어. 우리 이모가 대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엄마도 그냥 대전으로 이제 내려간 거야. 연고도 없는 뭐 그런데 그냥 이모만 보고 내려갔는데, 물론 거기서 집 뭐 아파트 한 채 살 돈은 있으셔서 거기서 이제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너 혼자 사니까 이렇게 떼꼬챙이처럼 마른다고. 그때 엄청 말랐거든요. 일도 너무 심하게 하는데 잘 먹지를 못하니까 진짜 지금으로선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라가지고 이제 다녔는데, 엄마가 내 걱정을 해주는 척 하면서 엄마가 있어야지 엄마가 있어야지 또 이렇게 건강도 지키고 이런다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온 거야. 대전 집을 정리하고. 난 그래서 그럼 대전 집은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전세 줬다는 거야. 그래서 난 당연히 그런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남동생이 그 PC방 망하고 뭐 이러면서 또 내 돈을 날려 먹었을 뿐만 아니라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 빚을 갚느라고 엄마가 그 집을 팔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요즘 사람들은 아들보다 딸을 선호한다는 게, 딸은 아무리 뭐 그래도 딸로 인해서 집안이 거덜이 나고 망하고 이런 경우는 없어. 근데 아들이 사업하다가 날려먹고 그러잖아. 그럼 스케일도 크게 망해가지고 진짜 아들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 딸보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한다고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아무튼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남동생하고는 원수 비스름하게 이제 된 거지. 그러면서도 나한테 미안하다는 그런 말도 안 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이제 그쯤에 또 아빠도 몸이 엄청 안 좋아지시고 집안이 망했으니까 기분이 뭐 좋으시겠어. 한평생 사업만 하시던 분이.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아빠가 엄마하고 같이 사셨는데 그 몸이 좀 아빠가 많이 안 좋아지시고 이제 그러자 남동생이 아빠 이름으로 아빠 앞으로 보험을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뭐 장남 노릇을 하나보다 싶었다. 근데 아빠가 이제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래서 돌아가셔서 보험금을 많이 탔어, 남동생이. 근데 그 보험금으로 장례비라도 하고 그럴 줄 알았어. 와, 그런데 웬걸. 그러니까 아빠 장례는 이제 대전에서 이제 치렀는데 이제 그때 뭐 친척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뭐 부주금 뭐 이런 거 내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장례 그거는 뭐 그럭저럭 빚 안 지고 이제 다 이제 장례는 치렀는데 아빠 앞으로 보험금을 타서 남동생이 그거를 아빠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캐나다로 유학을 가버려. 캐나다로 유학을 가버려. 어. 와, 그래서 그때 진짜 배신감을 엄청나게 느끼고 뭐 이런 새끼가 다니냐.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이렇게 다르구나. 뭐 이런 걸 느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유학 생활도 막 그냥 돈을 흥청망청 쓰고 약간 그랬나 봐. 그러니까 유학 생활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돈을 다 쓰고 나니까 그럼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유학 생활을 했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 나 유학생활 더 하고 싶은데 돈 좀 보내달라고. 근데 우리 엄마가 돈이 어딨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또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난 그 새끼 난 보기도 싫고 그냥 없는 셈 쳐라. 뭐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말했는데도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남동생을 정말 끔찍하게 좋아했어. 너무너무 좋아했어. 너무너무 사랑했어. 딸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 나는 그걸 보기 싫어서 그냥 돈 대주고 돈 대주고 그러니까 그 새끼는 나한테 여태까지 뭐 해달라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없는데 엄마를 조종해서 뭔가 나한테 빼먹을 건 다 빼먹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지금도 관계가 안 좋게 그냥 관계가 안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관계를 끊고 사는 거지.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관계를 끊고 살고 있고 아무튼 그것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하고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쓴 뿌리가 가셔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박수홍, 뭐 장윤정, 뭐 이런 애들 스토리가 이제 나오잖아. 그러면 나는 그들에 비하면 뭐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 그래서 가까운 이런 친구들이 내 스토리를 아는 가까운 친구들이 지금도 말하는 게 뭐냐면 성미야 너는 부모복도 별로 없고 형제복도 없고 그냥 그렇게 계속 뜯기면서 살았는데도 어떻게 네 앞으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근데 옛날에 이제 학원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즐겁게 사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나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못 살았을 텐데, 그 속에서도 이렇게 씩씩하게 그렇게, 집을 뺏기고 이랬는데 또 집 사고 뭐 이래가지고. 오뚜기처럼 돈 다 뺏기고 이랬는데도 또 새로 시작해서 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걸 보면 정말 너가 믿는 예수님이 있긴 있나 보다. 정말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제 인생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싶어진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나는 평생을 이제 뜯기고만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뭐 장윤정, 뭐 박수홍 이런 사람들의
내 비하면 난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 그 어쩔 때는 고아가 부럽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서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번 돈을 누가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나는 진짜 잘 살았겠다. 뭐 이런 생각.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너무 이게 돈을 잘 벌 생각을 하지를 마. 그러니까 돈을 잘 벌려고 하면 돈을 버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막 나가잖아. 그런데 그거를 누가 그 많은 돈을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마음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또 괴로움 이게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날마다 솟는 샘물의 은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날마다 솟는 샘물의 은혜 즉 뭐냐면 날마다 내가 먹을 만큼의 그런 아주 맑은 샘물이 나온다는 거지. 끊임없이 한 번에 그냥 뭐 강처럼 많은 강처럼 호수처럼 이렇게 많은 물을 주고 끊는 그 이후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은혜보다는 날마다 내 형편을 알아서 계속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을 주시는 은혜 그게 나는 더 크다. 그게 더 좋구나. 그 은혜가 더 좋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는 게 어떤 원리냐면 정말 많은 돈을 막 벌어. 그거 하느라고 막 에너지 다 쓰고 막 온갖 스트레스에 병에 막 다 걸려. 근데 그거를 지키질 못하고 어떻게 그게 사라져.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동안에도 우울화병 내가 이걸 어떻게 벌었는데 막 이러면서 우울화병이 생기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그냥 그 대치동으로 입성하지 말고 내가 그냥 다녔던 그 강남역에 있는 외국어 학원이 훨씬 편하거든요. 일하기가. 잡무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거기서 하면서 거기서 그 강남 사람들이죠. 다 전부 다 강남 서초 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그 자녀들 대상으로 과외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도 괜찮았겠다. 뭐 이런 느낌? 예전에는 내가 대치동으로 갔었던 게 신의 한 수였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사람의 팔자가 좀 뭐 다 비슷비슷하다고 내가 뭐 대치동으로 입성을 안 하고 그냥 그 강남에 있는 그 학원에서 그냥 그렇게 그 학원 다니면서 뭐 과외나 하고 이렇게 다녔어도 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 돈을 벌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나가 돈을 이제 못 벌고 이제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돈 벌 궁리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원수도 지지도 않았고 큰 돈이 나갈 일도 없었고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뒤돌아보면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여자가 돈을 잘 벌잖아요. 옛날에 그 나하고 같이 일했던 대치동에서 일했던 강사 중에 여자가 돈을 잘 버니까 남자가 이렇게 신혼부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부부였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회사를 다니고 여자는 그 이제 학원 강사였는데 여자가 돈을 잘 버니까 남자가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더라고. 남자가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그래도 똑똑한 남자였는지 의대를 들어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6년만 너가 뒷바라지 해라. 그러면 크게 된다 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여자가 돈을 벌어서 그 남자 뒷바라지를 하는데 거기서 생기는 스트레스. 그냥 그 여자는 이제 이거 하면서 남자가 회사 다니고 자기가 이제 학원 생활하고 했으니까 몇 년 이제 바짝 벌어가지고 이제 뭐 애도 낳고 임신도 하고 애도 낳고 해서 아주 그냥 좋은 그냥 평탄한 그냥 그런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회사를 때려치고 자기 의대 합격했다며 6년 동안 뒷바라지를 좀 해다오 나 사랑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제 임신을 할 계획도 없어지고 오로지 그 남자 뒷바라지만 하는 거야.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가끔씩 여자 그 강사들 모일 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짜증나겠더라고. 그런 남자하고 사는 게 정말 짜증나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여자가 약간 좀 돈을 번다 싶으니까 이혼을 하는 여자들도 굉장히 많았어. 내가 이제 돈도 잘 버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지. 야, 나도 너보다 훨씬 돈 잘 벌어. 이러면서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이혼해, 그냥 이혼. 이혼하면 애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튼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 그리고 여자들은 성형 중독. 계속 돈은 버는데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국 여행을 다니고 그랬거든요. 1년에 한 달씩 그 원장이 11월 달이 이제 비수기였어. 나로 말하면. 왜냐면 외고 대비 시험이 11월 초순이나 중순, 뭐 11월 11일, 뭐 12일, 뭐 8일, 뭐 요 정도쯤에 항상 그 시험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11월 한 달은 비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여행을, 그러니까 한 달 쉬고 오라고. 그동안 모셨던 거, 1년 동안 모셨던 거 한 달 동안 쉬고 오게 그렇게 봐줘가지고 나는, 이렇게 배낭여행을 많이 다니고 이랬어. 그런데, 배낭여행을 갈 그런 뭐 용기 뭐 이런 것도 없는 여자들은 성형을 그렇게 하더라고. 뭐 이렇게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쉬고 나오면 꼭 성형을 하고 있더라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도박 중독 뭐 이런 것도 많았고, 아무튼 그러면서 그 삶을 한 10여 년간 이렇게 하면서 난 이제 관찰자의 시점으로 이제 이렇게 주위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 이거는 아사리판도 이런 아사리판이 없더라. 그래서 이게 과연 큰 학원의 강사들의 삶이 이런 거였구나. 이게 아사리판이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 뭐 소문에 따르면 뭐 여자 강사들한테나 그래도 부드럽게 대해주지. 남자 강사들끼리 있을 때는 완전히 무슨 막 조폭 뭐 두목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소문도 있었고, 실제로 그 옆에 조폭을 뭐 끼고 다닌다, 누가 조폭 출신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이런 소문도 있었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뭔가 인생을 완전히 갈아넣고, 봐봐, 내 인생을 완전히 갈아넣고 뭔가를 막 성취를 했어. 그런데 성취를 한 다음에 할 게 없잖아. 그럼 엄청나게 이게 갈 바를 모르는 거야, 갈 바를. 그 마치 막, 그러니까는 뭔가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하고 뭐 하든가. 그래서 나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일 좋은 게 지금 생각해도 그래. 제일 좋은 게, 이게 시간이라는 게 한 번 지나가면 올 수가 없는 거잖아. 내 젊은 날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무리를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거는 무리를 안 해도 세월이 가면,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내 스펙이 올라가는 이런 게 있거든. 남들도 그렇게 봐주고 내 스펙도 오르고 진짜 실력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가거나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 나이대에 누릴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누리고, 그게 뭐 물질적인 것뿐만은 아니잖아.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롭게 있어서 내가 내가 어디 가보고 싶은 거나 뭐 아니면 보고 싶은 거나 아니면 내가 만끽하고 싶은 이런 생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일과 정말 자신의 삶이 밸런스가 맞는 그런 인생을 그런 인생을 차라리 돈은 덜 벌어도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한 것 같고, 돈 자체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는 말아라 라는 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클킴의 인생이다. 아무튼 그동안 좀 잘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